안녕하세요. 신참 유튜버 로컬 속으로입니다. 제가 유튜브 이름을 로컬 속으로 정한 이유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현지인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보고자 그렇게 지었습니다. 로컬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사귀고 또 로컬 사람들이 먹는 걸 먹고 로컬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어,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유튜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부터 가성비 좋은 동남아에 관심을 가지고 태국에서 방콕을 제일 처음 여행을 갔습니다. 15일 정도 있었는데 방콕보다 파타야가 더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 듣고 파타야로 어, 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파타야에서 어, 살다 보니까 살았다기보다도 이제 여행을 하다 보니까 총 한 3년 동안에 5개월 정도 거주를 했는데 15일, 15일, 2달, 한 달, 한 달 이 정도 다녔습니다.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0월달, 이번 달에 한 달 정도 이제 월 3,500바트, 전기세, 물세 포함하면 4,500바트 정도, 15만 원, 16만 원 정도 되는 숙소를 정해서 거기에 거주를 하면서 어, 현지 사람들을 많이 사귀고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한 달 숙소 기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계약을 할까 아니면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어, 파타야도 이제 성수기가 돼가지고 호텔 가격도 비싸지고 숙소도 찾기 힘들어지고 물가도 조금 오르는 것 같아서 환율도 많이 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다낭을 베트남 다낭에 대해서 뭐 거의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낭으로 오게 됐습니다. 비행기표를 끊고 다낭 공항에 도착을 해서 아고다로 호텔을 검색해 보니까 가장 싼 호텔이 이 지역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역에 또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왔을 때 가장 또 거주를 많이 숙소를 많이 정하는 데가 또 이 지역이기도 하고요. 비수기여서 그런지 굉장히 숙소값이 쌌습니다. 제가 처음에 예약을 했던 게 17만 동, 18만 동, 19만 동, 뭐, 이런 호텔에서 지냈고요. 또 우연찮게 8만 동짜리, 우리 돈으로 4천 원짜리 호텔에서도 한 3일 정도 지냈습니다. 그 에피소드는, 다음 영상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제가 이제 이 다낭에서 도착을 해서, 이쪽에 이동하는데, 그랩 오토바이 비용이 한 5만 동 정도 들었습니다. 어, 물론 이제 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제가 그랩 비용 2,500원을 아끼자고 너무 고생을 할 것 같아서, 그랩을 타고,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쪽 근처에, 반티크 호텔인가? 이름이 정확하지 않는데, 반티크 호텔에 첫 호텔 잡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한 17만 5천 동 정도에 예약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 호텔도 괜찮았습니다. 좋았었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여러 호텔을 옮겨 다니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가장 저렴한 호텔들, 또 후기가 괜찮은 것들, 이런 것들 봐서 뭐 8점대 이상 호텔을 선택을 해서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뭐안 좋은 호텔도 가보고, 또 가격 대비 괜찮은 호텔도 가보고, 지금 이제 남해종 호텔은 제가 오늘 2024년 11월 24일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5일에서 7일 정도 머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있을 예정이고요. 유튜브를 위해서 뭐 다른 호텔을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라베종 호텔에 이제 머물 때는 15만 5천 동, 15만 6천 동, 뭐 16만 동, 이 정도 수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날그날 또 아고다를 검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라베종 호텔을 한번 보시면 지금 지도에서 보시면은 20만 3천 동으로 나오는데 저 밑에 보시면 아고다에서 16만 5천 511동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제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뭐 VIP 회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혜택이 있어서 할인도 될 수 있겠지만 보통 이 가격이 최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도 이제 세금하고 공사료가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 결제를 하려고 보면은 아까 16만 5천 511일 이 가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5만 동, 15만 동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16만 5천 동이 됐네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공항, 삼성급 호텔 하루 숙박비용이 16만 동 됐습니다. 오늘 검색해 보니까 또 16만 동짜리가 또 제가 괜찮은 호텔, 나중에 그 나야 매종 호텔을 포함해서 세 군데 정도를 추천해 드릴 건데, 그 가격들이 보통 16만 동, 17만 동, 18만 동, 19만 동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숙소 비용은 그냥 저렴하고 그 세 군데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를 평균을 해보면 한 16만 동으로 이제 매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상금 이제 가격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비상금 여기 46만 동 측정해 있는 거에서 뭐 1, 2만 동씩 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지금 첫 번째 유튜브는 파타야에서 이제 태국 파타야에서 촬영 영상들이 꽤 있는데 지금 베트남 다낭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 다낭 10일간 여행 50만 원,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면 910만 동 정도, 910만 동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주제입니다. 이 유튜브의 주제.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저렴하게 최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겁니다. 2024년 11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천동이면 55원, 만동이면 550원. 지금 정확하게는 553원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5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550원 이것도 이제 며칠 전에는 있었었고요. 몇 원씩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인천에서 다낭 비행기 비용을 이제 왕복 비용을 계산을 하시면 25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네이버 항공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11월 26일 날 출발을 해서 12월 5일 날 귀국하는 약 10일이죠. 10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비에젯 항공에 6시 15분 출발, 또 이제 인천에 6시 도착. 이게 왕복 24만 5천 원입니다. 이 비행기 가격은 매일매일 좀 바뀌기 때문에 또 비행기 가격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또 날짜도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비행기 가격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6시 15분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3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돼서 택시비 또는 다른 이동수단이 대중교통이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귀국할 때 6시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나오게 되면 대중교통이 있어서 그 비용은 대중교통 비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제가 제2 유튜브에서는 요 교통비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제 비젯 항공을 타시고 이제 다낭에 도착을 하시면 지도를 보시면 다낭 이 공항에 도착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쪽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숙소를 정하는 이 탐반도 거리 쪽에
오시게 되는데, 이게 거리가 한 5.3km 되고, 오토바이 타시면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이쪽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 이쪽 위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옵니다. 저는 이쪽 다리를 안 가봤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서 이게 우리나라 한강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한 리버입니다. 요 한강 다리를 기준으로 보면 여기 두 번째, 여기가 첫 번째 다리로 보고 두 번째 다리, 세 번째 다리, 네 번째 다리로 봐가지고 전 여기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다리를 건너가시려면 이쪽에 그 호텔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텔은 3성급 호텔이고요. 보통 동남아 여행을 보시면 3성급 호텔 보통 수준들이 다 비슷합니다. 조금씩 낡았거나 관리가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리모델링을 좀 해서 좀 더 깨끗하거나 가격을 거기에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성급 호텔은 3성급 호텔이라고 생각됩니다. 태국에서도 3성급 호텔이 주로 호텔에서 머무르게 되면 3성급 호텔이 있었고 여기 다낭에서도 이제 3성급 호텔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비교하자면 시설이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또 고시원이나 이런 데에 비하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이나 그 다음에 이 호텔 내부 동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세 군데 호텔 전부 만족하고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인천에서 다낭 이제 비행기 비용 이제 25만 원 왕복이고요. 이제 베트남 동으로 환산하면 455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의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인당 GDP가 2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왕복 비용으로 비행기 표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항에서 숙소 이제 오는 아까 5만 동 정도 되는 거. 오토바이를 이용했을 경우입니다. 오토바이 그립 비용이 한 번 탈 때 5만 동, 왕복이니까 10만 동. 그 다음에 유심 비용이 공항 내에서 사면 한 26만 동 정도 듭니다. 네, 저는 우연찮게 공항에 나와서 환전소 있는 쪽에서 유심을 샀는데 2만 동 싸게 산 것 같습니다. 24만 동. 이게 이제 1개월 기준이고요. 하루에 6기가씩 사용할 수 있게 제가 매일 유튜브를 보고 뭐 지도 검색하고 음악도 듣고 또 베트남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도 뭐 충분합니다. 한 번도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걸 메시지를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심은 전화번호가 부여돼서 문자도 사용할 수 있고 통화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입니다. 이게 1개월 정도니까 1개월에 24만 동이면 뭐 한국보다 훨씬 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급 호텔 하루 숙박 비용이 이제 16만 동씩 해서 11이면 160만 동. 그 다음에 여기 하루 전기 오토바이를 렌트했을 경우에 10만 동. 11이면 100만 동입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는 여기 다낭에 오시면은 오토바이 렌트해주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저기 몇 군데 물어보니까 크게 한국인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렌탈점, 로컬 사람들이 운영하는 렌탈점, 그 다음에 이렇게 전기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곳. 먼저 한국 사람들이 그 전기 오토바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휘발유 오토바이인데 전기 오토바이도 렌트해 주고요. 근데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0만 동입니다. 그리고 50cc 이하도 20만 동이고요. 그 50cc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베트남에서는 50cc 이하이거나 전기 오토바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오토바이 운전면허증을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나 50cc 오토바이를 저는 빌리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렌터지점에는 50cc 이하나 전기 오토바이를 대여를 해줍니다. 근데 가격이 좀 비싸죠. 뭐 20만 동. 네. 날짜를 하루로 물어봤기 때문에 20만 동이고, 제 생각에는 열흘 기준당 한 1일당 15만 원 정도 해주지 않을까,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로컬,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오토바이 렌탈점은, 어, 여권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장점이고, 가격이 좀 나간다는 게, 또 한국말이 잘 통하니까 대화가 된다는 게 또 장점이죠. 그다음에 로컬 렌트를 해주는 곳에는 50cc 오토바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 오토바이도 없다고 그러고요. 보통 이제 125cc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싸게 본 데가 하루에 10만 동, 10만 동에 대여를 해준 데가 있습니다. 열을 해주는 데는 좀 더 싸질 수 있겠죠. 근데 대신 이제 여권을 맡겨야 된다든가, 뭐, 고진금을 해야 된다든가, 또 대화가 잘 안 통한다든가, 사고가 났거나 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해결 방법이 좀 난감해질 수가 있는 그런 경우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하는 게 이 전기 오토바이는 하루만 빌리면은 13만 동입니다. 1일부터 3일까지 13만 동인데 4일을 빌리게 되면은 하루에 10만 동씩 계산을 해서 40만 동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이제 10만 동을 했고요. 10일까지 빌리는 데는 10만 동, 그러니까 11일 빌리게 되면 100만 동이 되겠죠. 하지만 11일을 빌리면 하루에 9만 동씩 계산해서 99만 동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11일을 체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1일은 99만 동에 11일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 넘어가게 되면 하루 9만 동이고, 한 달을 렌트하게 되시면 185만 동입니다. 이 전기 오토바이는 그 베트남에서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빈페스트라는 기업에서 전기 오토바이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낭에만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노이나 호치민은 없다고 합니다. 다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쪽에서 빌려서 다른 쪽에 반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저는 이제 하루를 빌리고 뭐 이틀을 안 빌렸고, 그 다음에 다음번에 빌 때는 4일을 빌려서 40만 동에 빌렸습니다. 4일치 10만 동씩 해서 40만 동. 그렇게 해서 빌렸는데, 저는 하루하루 그 숙소가 가깝기 때문에 하루 쓰고 오토바이를 교체를 해줍니다. 가지고 가면 다른 오토바이, 충전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주는데, 제가 4일 동안 다낭 시내를 그래도 좀 돌아다녔는데, 뭐, 전기가 한 50%, 60%는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안 돌아다니니까 70%도 남아 있었고요. 이 전기 오토바이를 빌리게 되면 호이안까지 두 번, 세 번 정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키로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토바이 사양에는 150km를 운전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저는 이제 기준점을 한 100km 정도로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그 다음에 삼시세끼 이제 식사 비용을 보시면 9만 동인데, 하루 한 끼니에 3만 동씩 계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자주 가는 그 쌀국수 집이 3만 동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을 농가 쪽으로 가시면 보통 3만 동이 넘지 않습니다. 2만 5천 동인 데도 있고, 물론 좀 더 뭐 비싼 곳은 뭐 비싸겠지만 보통 3만 동 정도 선에서 가격이 됩니다. 방미는 반미 또는 베트남어는 방미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방미도 2만 동, 2만 5천 동, 뭐 커피 12,000동 하면 뭐 3만 원, 3만 동, 3만 2천 동 이 정도 됩니다. 삼시세끼 식사 비용을 9만 동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커피는 이제 블랙커피하고 밀크커피가 있는데, 카페스와 카페덴 이게 있는데, 블랙커피가 좀 쌉니다. 2천 정도 싸고, 밀크커피가 한 2천 정도 비쌉니다. 저는 이제 밀크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블랙커피는 왠지 한국 커피하고 좀 달라서, 밀크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굉장히 진하고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럴 때 이제 물을 좀 부어달라고 해서 물을 부어서 마시면은 딱 적당하게 밀크 커피가 됩니다. 뭐 이게 12,000도. 보통 커피 돌아다녀 보시면 뭐 15,000도 하는데 20,000도 하는 게 있지만 커피 웬만한 거 로컬에서 이제 길거리에 로컬 이런 데 보시면 다 12,000도, 15,000도 합니다. 뭐 맥주는 뭐 슈퍼마켓에서 바로 살 수 있는데 맥주 같은 경우는 13,000도. 나루 맥주라고 뭐 태국에 대중적인 맥주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뭐 파는 맥주가 다르다는 얘기도 있는데 나루 맥주, 타이거 맥주, 또 후다 맥주, 뭐 사이공 맥주 있는데 제일 싼 맥주, 저는 맥주 맛을 모르기 때문에 제일 싼 맥주였습니다. 13,000동, 뭐 다른 맥주들은 15,000동, 슈퍼에서 살 때 20,000동짜리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비싼 맥주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 20, 여기 비행기값, 공항 그랩 비용, 유심 비용, 어, 호텔 숙박 비용, 전기 오토바이 렌트 비용, 삼시세끼 밥 먹는 비용, 커피, 맥주, 이제 한 잔씩이죠. 맥주가 캔이 좀 작습니다. 작아서 우리나라 그 일반적인 맥주 거는 한 두 개는 마셔야지 한 개 정도 양이 될 겁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뭐랄까 생존에 필요한 그 가격은 이 정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비상금으로 46만 동, 뭐 호텔 가격이 좀 비쌀 수도 있고 어, 맥주 한 잔을 더 마실 수도 있고 이랬을 때 했을 때 50만 원, 910만 동이 나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오늘 유튜브는 마치고요. 다음 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삼성급 호텔 세 군데를 소개해 드리고 싶고 전기 오토바이 영상은 찍어 놨는데 그게 좀 날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찍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잘 가는 퍼츠 그 다음에 커피집 말고 여기 아이스크림집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그 다음에 그, 베트남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기 이제 반세우하고 비슷한데 여기서는 반예윤가 이름이 지금 헷갈립니다. 반예린가 반예윤가 그거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영상을 찍어놨으니까 그 편집해서 보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음성을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음질이 안 좋더라고요. 지금 싸구려 마이크를 써서 그러는 건지 제가 뭐 잘못 접근해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영상과 그 음성 음질이 좀 안 좋은 거는 뭐 신참이다 생각하고 좀 이해해 주시고 네, 가성비 있는 좋은 가격 정보를 알게 된 걸로 해서 만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로 좀 더 좋은 가격 정보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 앞으로 그 로컬 속으로 유튜버는 그 가격 정보를 많이 그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대인데 이제 세계 여행을 좀 하고 싶고 또 다른 나라에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동남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가 좀 잘 된다면 남미 쪽으로도 좀 가보고 싶은데 일단은 이 동남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을 주로 다니면서 로컬 속으로 들어가서 로컬 사람들의 그 생활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또 가격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해 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